저펜 이즈백. 단 3분.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준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중국이 독도 문제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고 일본은 이 와중에 독도 전시관을 확장하며 한국까지 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현재 일본의 총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이자 아베 신조의 가장 열렬한 후계자입니다. 그녀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헌법 구조 개정을 외치며 저펜 이즈백을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동아시아판을 뒤흔들 거대한 그림의 시작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속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챕터 1. 레이더 조준 사건. 2025년 12월 6일 오후 4시 32분 오키나와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중국 항모 랴오닝함에서 발진한 제-25 전투기, 일본 F-15 전투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합니다. 이건 단순한 레이더가 아닙니다. 실제 공격을 전제로 한 화기관제용 레이더죠. 쉽게 말해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전쟁은 하늘이 아니라 정보전에서 벌어집니다. 일본의 대응.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긴급 기자회견. 2013년 중국 군함 레이더 조사 때는 6일 후에 발표했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즉시 호주 국방장관과 회담하며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전략을 펼칩니다. 중국의 반격. 일본이 우리 정상 훈련을 방해했다. 훈련 해역을 사전에 공표했는데 일본 전투기가 접근했다. 그리고 결정타. 중국은 랴오닝함 함재기를 100회 이상 이착륙시키며 연속 전력 시위를 펼칩니다. 미국의 반응은 미묘합니다. 중국의 행동이 지역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은 했지만 일본을 강력히 지지하는 메시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 국면에서 분명한 건 일본이 여론전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일본은 이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해 뜬금없이 한국을 끌어들입니다. 챕터 2. 왜 일본은 한국을 끌어들였을까? 중국과의 레이더 대치가 한창인 12월 7일. 바로 그날 일본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립니다. 11월 14일에 이미 확장했던 도쿄 영토 주권 전시관을 다시 언급하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중국과의 긴장이 최고조일 때 한국까지 건드린 걸까요? 전략 1. 다자 갈등으로 희석. 중국과의 1대1 대결 구도에서 불리하니 한국을 끌어들여 일본 대 주변국 전체라는 구도로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고립됐다는 프레임을 피할 수 있죠. 전략 2. 내부 결속 강화.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유신회와의 연정으로 겨우 과반을 확보한 상태. 정치적 기반이 약합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건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전략 3. 미국의 중재 유도.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중국과 대치하면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 차원에서 개입할 명분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치명적 오판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중국 편을 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중국은 완전히 예상 밖의 수를 둡니다. 챕터 3 중국의 대응 2025년 11월 17일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중국 관영 매체 기자가 질문합니다. 한국이 일본의 독도 전시관 확장에 항의했는데 중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마오닝의 답변은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국의 경계와 불만을 유발하고 있다. 일본은 침략 역사를 반성하고 아시아 이웃 국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독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한국이 맞고 일본이 틀렸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 한 번도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센카쿠자오 위다오에 대해서는 중국 땅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이었죠.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요? 이유 첫째는 일본 압박의 레버리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일본의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수출 지연, 한일령, 그리고 이제 독도 카드까지. 이유 두 번째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 시도.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최소한 중립으로 유지하려는 전략입니다. 이유 세 번째는 일본의 다자 전략 무력화. 일본이 한국을 끌어들여 일본대 다수를 만들려 했다면 중국은 거꾸로 한중대 일본 구도를 만들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국의 전략, 우리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중국이 진심으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믿어서 발언한 게 아닙니다. 대일 압박의 도구로 독도 카드를 꺼낸 것뿐이죠. 내일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은 언제든 이 입장을 180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 있는 인물, 다카이치 사나에는 대체 누구일까요? 챕터 4 다카이치 사나에 2025년 10월 21일 일본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64세 아베 신조의 가장 충실한 후계자. 그녀의 이력서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전쟁은 안보를 위한 전쟁이라 주장했고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를 부정하고 있으며 일본회의 소속 헌법 구조 개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총리가 되자마자 내건 슬로건이 있습니다. 저펜 이즈백. 여러분, 이 문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베 신조가 2013년 다보스 포럼에서 외쳤던 그 문구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일본은 정확히 어떤 일본일까요? 다카이치의 정책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경제는 아베노믹스 2.0과 사나에노믹스, 대규모 금융 완화, 마이너스 금리 제도입 가능성이 있고 군사에는 방위비 GDP 2% 조기 달성과 자위대 역할 대폭 확대, 그리고 헌법 구조 개정 추진이 있고 외교에는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1000명, 독도 문제 강경 대응,
센카쿠 분쟁 적극 대응이 있고 역사관에는 전쟁 범죄 최소화, 야스쿠니 참배 지속, 과거사 반성 거부 등 이것을 종합하면 다카이치가 말하는 돌아온 일본은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주변국과의 영토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일본, 미국 없이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일본, 제국주의 일본으로의 회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후 평화헌법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는 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도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현재 일본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방위비 역대 최대, 미사일 방어망 강화, 공격 능력 보유, 군수산업 수출 개방 등 다카이치는 이 모든 것을 가속화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챕터 5. 한국이 읽어야 할 신호. 지금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이 복잡한 게임.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중국은 일본과 전면적 갈등 속에 한국에 손짓하고 있고 일본은 중국과 대치 속에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은 한일 관계 중재 시도하지만 중국 견제가 우선 한국이 주목해야 할 4가지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위험 신호 첫째는 독도 문제의 재점화. 다카이치 정부 하에서 일본은 독도 문제를 더욱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영토 주장이 아닙니다. 국내 정치 결속의 도구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독도 문제에서 양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카이치는 이것을 정권 지지율, 관리에 활용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비대 시설 확충으로 시료 지배를 강화해야 하고 역사적 증거를 국제사회에 홍보해야 하고 하지만 무력 충돌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위험 신호 둘째, 중일 갈등의 샌드위치 리스크. 중국과 일본이 격돌할 때 한국은 어디 서야 할까요? 중국 편을 들게 되면 한미일 동맹 균열이 우려되고 일본 편을 들게 되면 한중 관계 파탄이 우려되며 중립을 지키면 양쪽 모두에게 신뢰 상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명한 전략으로는 이슈별로 원칙에 따라 입장 표명하는 선택적 개입이 있겠고 대화 채널을 유지로 중재자 역할이 가능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 입각한 실리 추구가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위험 신호 셋째, 한미일대 북중러 구도 고착화. 다카이치의 강경 노선은 동북아를 냉전식 진영 대결로 몰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문제 해결 불가능, 한반도 긴장 고조,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 축소가 우려되지만 우리의 대안으로는 한미일 협력 유지하되 과도한 군사 동맹화 경계, 중국과의 경제 협력 지속, 러시아와의 대화 채널 복원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험 신호 넷째, 역사 문제의 제약화. 다카이치는 야스쿠니를 계속 참배할 겁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에서 일본의 책임을 부정할 겁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의 역사인식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필요합니다.
역사적 진실에 대한 타협은 없다. 하지만 미래 협력이 문은 열어둔다. 해자 중심의 해결 추구. 결론 우리에게 남겨지는 메시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준에서 시작해 중국의 독도 발언, 일본의 전략적 선택,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인물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동아시아의 판이 다시 짜이고 있다. 냉전이 끝나고 30년 우리는 경제 협력과 실용주의로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은 지투로 부상했고 일본은 보통 국가를 넘어 강한 일본을 원하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의 선택은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편입니다.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는 단호하게, 경제와 안보는 실리적으로, 평화와 협력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문화력, 모든 면에서 강한 나라가 되어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저펜 이즈 백에 맞서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디스 이즈 코리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미일 동맹의 미래와 중국의 다음 수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